안녕하세요, 레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하락할 때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많이 속는 패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패턴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이때까지 몇 개 안 되는 영상 안에 정말 많은 기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전환사채를 분석한다든지, 거래량을 보고 세력이 이탈했는지 확인한다든지, 삼각함수, 대드기법, 보조지표 확인, 지수 반등 지점 확인하고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영상 안에 다 녹여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기존에 알려드렸던 이런 기법들의 공통점은 저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손절 라인도 잡고 저점이라는 걸 예상하고 들어가는 건데, 반등이 일어났을 때 페이크 반등인지 찐 반등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거는,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들이 손절 치기 전에 얘는 이제 흘러내릴 차트라는 것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미들이 속는 패턴인데, 일단은 뭐냐, 흘러내릴 때 어떠한 이런 박스 구간을 또는 이런 기준봉의 기준을 깨고 흘러내릴 때, 강하게 흘러내릴 때 이제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하냐면 역배열,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정배열이었던 녀석이 역배열로 바뀌는 그런 구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주가는 이 5일선에 껌딱지가 되듯이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다닐 겁니다. 약간 위에 올라오더라도 금방 이렇게 붙어 내려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오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나 더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했던 박스권의 지지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자리 21선 또는 33일선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224일선 이제 막 뚫었을 때, 예를 들었을 때, 이런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라인들이 깨졌을 때는, 깨질 때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역배열이 같이 동반되면서 깨지게 되면은 이런 걸 이제 참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역배열이 일어나고 박스권 깨지고 나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거의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반등하는 척 하더니 다시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왜? 얘는 매집봉이니까. 무슨 매집봉? 여기에 추세선 이 저항을 맞은 매집봉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얘가 매집봉인지 아닌지를 얘가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지 안 하는지, 찐인지 아닌지, 얘가 찐칸지 구락한지, 찐인지 구란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바로 이제 캔들 모양과 거래량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캔들은 양봉이어야 되고, 거래량은 이전 최소 5일 평균 거래량보다 5배, 최소 5배 이상, 6배 이상이면 좋은, 되도록이면. 그리고 이 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봉 뜨는 게 아니라 양봉이 떠야겠죠. 양봉 뜨는데 어떤 양봉? 몸통이 꼬리보다 긴 양봉. 이 말은 즉 뭐예요? 이 말은 즉, 이런 작은 캔들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왜? 그러니까 몸통보다 길긴 길어. 근데 되게 조그만 캔들이에요. 이게 과연 거래량이 많이 터질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거래량이 많이 막 평소보다 막 5배, 10배 터지면은 기본적으로 긴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위아래로 꼬리 겁나 나오는 음봉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양봉은 조그만하면서 꼬리는 겁나 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걸 아셔야 되고,
다 지워버렸네. 그래서 꼭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얘가 추세를 전환했구나 안 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적성, 최근에 제가 이날 알려드렸고, 이날 알려드렸을 때 기법은 뭐예요? 여기가 저점일 수 있으니 왜 224일선 지지받고 반등하는 데드 기법을 이용한 스킬이었고, 그거일 수 있으니 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도, 여기랑 여기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도 들어갔으면은 이 수익 보는 거죠. 이 수익 보는 건데, 이 수익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확한 지점은 어디였어요? 정확한 지점은 이제 이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날. 평상시에 20만, 10만만, 20만 했던, 평상시에 한 20만 나왔던 이 거래량을 한 5배 정도 되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 이것도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사람들마다 다른데, 얘네 둘이를 합쳐서 하나의 캔들을 보면서 하나의 거래량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날 여기에 이 추세를 잡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하나의 캔들로 가져갔으면은 손절 라인은 똑같이 여기겠고, 그 얘를 만약에 기준으로 잡아갔으면은 손절 라인은 여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손절 라인은 여기고, 기준봉 손절 라인은 제가 지난번 영상들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갔을 때 얘가 추세를 전환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나이티드 제약 보면은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수익을 냈던 구간이 뭐냐면 여기서 뭔가 지지하는 박스 모양을 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쪽 부분에서 탔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10% 탔고요. 이쪽 부분에서 10%를 탔었고, 여기서 나머지 10%를 태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탔었고, 삼각형 그려지고 왔길래 여기서 분할 매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니까, 추세 전환이 일어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얘가 줄줄줄줄 새던 놈이 5일선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던 놈이 위에서 놉니다. 위에서 막 아래에서 막 붙어서 막 얘처럼 노골적으로 막 붙어서 가는 경우는 잘 안 나오고, 얘 시가 손절 잡고 가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정배열로 아예 바뀌어 버리죠. 한 번 더 추세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 한 번 더 큰 봉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얘 손절 라인 잡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급등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손절 라인을 얘로 잡는 사람들도 있고, 얘 고점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고, 얘 시가로 잡는 사람들도 있고, 5일선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다 근거는 있습니다. 다 근거는 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이 멀면 멀수록 빠졌을 때 오는 리스크는 크지만 개미털이에 쉽게 안 당하고 다시 재반등할 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본인의 스타일이 조금 짧게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그 적당한 개미털기에 그냥 내 수익분 다시 다 반납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다시 여기서 이제 역배열로 데드크로스 일어나면서 21선을 다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붙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만약에 손절 똑바로 묻혔으면은 여기서 한번 희망회로 한번 굴린 다음에 그대로 반등하겠지라는 상상과 함께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거래량이 지금 700만이고 그전에는 30만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요. 맞아요. 얘도 추세 전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꼬리가 길면 좋다. 근데 이거 꼬리 길이가 좀 비슷하니까 애매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잡고 들어가면 여기서 그럼 손절 나와야죠. 진입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좋다고 했고, 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않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만약에 이런 기법에 대해서 만약에 한 15% 정도로 들어가고 나머지를 막 10%만 들어가도 나머지 만약에 분할 매수를 했다, 눌림목에서 얘처럼 이렇게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박스 그리고 갈 때 눌림목에서 내가 만약 분할 매수를 했었다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평소보다 더 작은 캔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은 양으로 분할 매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손절 라인 잡고 꼭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손절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떤 그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깨졌네? 그럼 다음 여기 오겠네? 여기를 잡고 매수 들어가야겠다 해서 이쪽 부근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신 어떻게? 이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에서 한 3% 라인까지 지켜보고 깨지면 손절. 막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원칙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 가시는 스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알려드리는 거를 그러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대웅제약, 대웅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물려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레브님 이때까지 최근에 분석 영상을 보니까 이쪽이 지금 거의 저점인 것 같대요. 뭐 이쪽이 지금 거의 저점인 것 같대요. 저점인 것 같대요. 아니면 이렇게 길게 사다리 잡고 저점인 것 같대요 라고 했을 때 물을 타실 거잖아요. 물려 계신 분들이 물을 타실 건데, 손절 라인을 꼭 정하고 물을 타셔야 돼요. 어떤 손절 라인? 내가 물탄 만큼에 대한 손절 라인. 왜냐면 안 그러면은 그 물탄 양까지 비중을 다 하락할 때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손절 라인을 잡고 애초부터 손절을 쳤어야 되는 거고, 흘러내리기 전에. 근데 그걸 못했으니까 지금에서라도 이젠 알았잖아요. 내가 손절을 못 쳐서 당한 이 세월과 이 고통이 얼마인지를. 그럼 이 물 탔을 때 수량을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을 물을 탔는지 수량을 기억을 해놨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0만원치 뭐 200주를 샀어. 손절 라인 정했어. 빠졌어. 200주 손절 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반등했어. 근데 이런 식의 추세를 전환하는 큰 거래량과 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홀딩. 긴 장대 양봉 5배 이상의 거래량. 그러면 홀딩 또는 분할 매도 해주는 거예요. 내 물탄 양에 대해서만 분할 매도 해주시고, 왜냐면 위에 물려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막 30% 분할 매도 해버리면은 내가 산 거만큼 막 분할 매도가 다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반등했어. 근데 분봉이야 또는 꼬리가 더 긴 양봉이야 하면서 거래량이, 이럴 때는 나오면 나올수록 더 안 좋아요. 많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이러면 거의 다 매집봉 아니면 설거지봉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물탄 양을 손절할 건지 익절할 건지 홀딩할 건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러겠죠. 나 지금 예를 들어서 돈 많으신 분이에요. 돈이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나 1억 태웠어. 근데 물 탄 건 1000만원이야. 돈이 없어서. 근데 내가 저기서 물탄 만큼 손절 치면 이 마이너스 금액이 너무 높아. 왜? 내가 비중이 너무 애초에 너무 컸거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것, 혹은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계좌를 2개 쓰는 거예요. 계좌를 2개. 물려있는 계좌. 하나는 물려있는 계좌. 두 번째는 신규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어떻게 하냐.
물려있는 신규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좌에다가 이렇게 일부 이제 신규 진입해가지고 물 타는 것처럼 이제 신규 진입을 하고 익절을 했어요. 익절했어. 그래서 만약에 500만원 수익이 났어. 그러면은 한 적어도 반틈에서 500만원 정도 사이에 손절은 쳐도 쌤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시면 돼요.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 계좌 1번 계좌에 비중을 줄이는 거죠. 원래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분석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거는 조만간 여기 저점일 거고 조만간 여기 저점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혹시나 물을 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전략적으로 물을 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그 물 탄 거에 대해서도 손절 라인이라든지 익절 라인, 분할 매도 라인을 잘 정해 놓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기준은 만약에 반등이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을 하는 봉이 나오냐, 추세 전환을 하는 강한 상승봉이 나오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녹화를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녹화한 분이 한 40분짜리 영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뭐 예시로 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TK 케미칼도 있었고 명문제약도 있었고 골드퍼시픽도 있었고 삼부토어, 뭐 유나이티드 제야, 덕성, 되게 엑세스 바이오, 뭐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예시를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40분짜리로. 그래서 조금 짧게 줄여봤고 다시 재녹화해서 짧게 줄여봤고요.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사항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레브였습니다. 네, 대웅제약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들고 계시는 분들 잘 대응하시고, 덕성 들고 계시는 분들 손절 라인, 지금은 뭐 이제 익절 라인이죠. 나머지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잔량 핸들링하고 계시는 분들 추세 꺾일 때 남은 잔량 다 털어내셔야 돼요. 고점에서 파실 생각으로 해서 들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것도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들 잘 설정하셔가지고 핸들링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 불만 들어올 날이 올 때까지 저는 노력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